이 중국이 소련식 이제 붕괴를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현상들이 이제 중국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과 가 지금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저는 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쪽 부양책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이제 급등을 했죠. 일단은 사실상 내용을 까보면 아시겠지만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전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포지션을 많이 비워뒀던 거를 좀 또 어나인딩 하면서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나온 지표들은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GDP 올해 뭐 5% 맞추기도 어려운 것 같고 특히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부양책은 어쨌든 나와서 일단 시장에 일단 충격 요법은 뭐 작용한 것 같지만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좀 저는 의문이 되는데 뭐 여기에 대한 뭐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는 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금리를 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경제에 이렇게 활력을 주지 못하는 것 같고 채권 금리만 내리면서 채권 가격만 올라가는 뭐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동산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봤을 때 이제 쉽게 회복되지 못하면 과연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들이 좀 있을까요? 저도 저기 팀장님이랑 생각이 좀 비슷하고요. 지금 그 중국에 관련된 문제는 저는 이제 디플레이 초입에 들어섰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이거를 탈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랑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의 근본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었고 사람들 심리에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디플레이에 대한 공포가 이 정도의 부양 혹은 이 정도의 통화 정책으로 좀 바뀔 것인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를 잡는 것과 디플레를 탈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물론 고통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통화 정책으로 좀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우리가 봐왔는데 그거를 탈출을 완벽하게 했던 국가를 사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일본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일 것 같고요. 중국이 이 디플레를 벗어나는 근본 원인을 조금 잘못 잡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PIR 레이쇼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 레이쇼인가를 많이 보는데 한국이 아마 한 7, 8배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국이 제가 아마 13배, 14배쯤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의 높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디플레를 탈출할 수 있을까? 약간 좀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이었다면은 이 정도의 디플레가 온다면은 사실 부동산 가격은 좀 크게 조정받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스무스하게 이 디플레를 탈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저는 또 중국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순히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문제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조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뭐 소련식 이제 붕괴를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련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자원을 중공업에 이제 투자를 해갖고 중공업을 육성했고 그렇지만 반대로 내수는 굉장히 취약해 돼서 경제가 완전히 생산과 소비가 지금 따로 놀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경제학을 보면 소비가 따라주면 그에 맞는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이제 경제가 선순환되는데 이제 소련은 그런 게 불가능했다. 근데 그 비슷한 현상들이 이제 중국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과 소비가 지금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뭐 중국은 최첨단 쪽에 계속해서 이제 기술력을 집중하고 이제 자원을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반대로 또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서 소비는 굉장히 좀 약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막으려고 하는데 나오는 정책들은 오히려 사실상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단순 부양책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가 이제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저는 들고 있습니다. 중국 더 잘 주식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과잉 생산 문제 이런 것도 되게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 대중국 그 견제나 수출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걸로 알고 있어서 중국 관련한 문제는 좀 더 심각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긴 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WGBI 뭐 편입도 됐고요. 그리고 뭐 아마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뭐 계속 추진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환 시장도 런던 시장까지 이제 넓혀졌고 그래서 좀 국내 시장에 대한
좀 관심들이 해외에서도 이제 연초에 많이 있었는데 WGBI 이후에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요? 당일에는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이게 워낙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예상 시점보다 좀 빠르게 편입이 결정이 된 부분은 좀 긍정적이었는데 이 편입 시점이 2025년 11월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기별로 이제 2.22%가 이제 편입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분기별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단계적인 플로우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멕시코라든지 남아공 같은 과거에 편입됐던 국가들 사례를 보면 실제 편입 결정되는 시점에 한두 개 분기 전부터 좀 선제적으로 액티브 자금이라든지 뭐 긍정적으로 좀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선제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 25년 11월보다는 좀 더 미리 앞서서 뭐 하반기 전후쯤부터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규모는 WGBI의 추종 자금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비중을 곱하고 그 최근 환율 1,350원 정도 뭐 곱해 보면 한 75에서 90조 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월간으로 하면 한 6, 7조 원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믹비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국고채 순증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월간으로 한 3조가량, 3, 4조가량 정도 이제 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믹비가 실제로 편입된 이후부터는 6조 이상 월간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은 없지만 내년에 수급 우려를 어느 정도 좀 완화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다. 향후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 뭐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도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좀 괴리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 이 선호도가 조금 국내에서도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시는가요?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이것저것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부차적인 이슈인 것 같고요. 한 10년 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때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속한 산업의 비중이랑 사실 지금이랑 그 차이가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아래로 움직일 때 거기에 맞춰서 이익과 매출이 결정되는 굉장히 시클리컬한 산업의 비중이 사실 과거에도 높았고 사실 지금도 높고 앞으로 그게 좀 의미 있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그동안 한국의 주력 산업에서 조금 약간 혁신적이거나 약간 좀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이 별로 없었다라는 결과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시클리컬의 가장 큰 장점이자 약점은 오늘 돈을 잘 벌더라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런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어 있고, 최근에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큰 밸류를 못 주는 이유는 너네가 내년 혹은 내후년에 이게 다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 이렇게 보는 시각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산업 구조만 놓고 보면은 크게 변화할 만한 그런 트리거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한계를 느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딱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주식 시장에 대한 공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주가 지수만 놓고 본다면은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10년 전 대비해서 시가총액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한 2배 조금 넘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기업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편에서 퇴출되는 기업들이 없었다. 근데 그 괴리가 미국 시장은 별로 없어요. 미국 시장은 지수의 상승률과 시가총액의 상승률이 거의 똑같거든요. 한국은 그 괴리가 차이 나는 것들을 사실 KLX가 됐건 아니면 금융 당국이 됐건 조금 컨트롤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히스토리가 지수 차원에서 볼 때면 그래서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만들어준다. 네, 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활력이 굉장히 크다, 뭔가 이제 매력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대선이나 FOMC 이후에 조금
뭐 그 괴리가 다시 좀 좁혀질지 계속해서 좀 벌어질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11월에 이제 FOMC가 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요즘 좀 다르죠. 뭐 지난 9월달에 느닷없이 이제 50bp를 내려주고 그러면 또 50bp 정도 해주겠는데 좀 분위기 바뀌었죠. 25bp로. 그래서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좀 인하 속도가 좀 많이 늦춰질 수도 있다 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25bp 해줄까요? 50bp 해줄까요? 50bp는 좀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25bp씩 인하하는 점진적인 경로 자체는 아직은 훼손되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물가 같은 경우에 뭐 세부 항목별로 뭐 근원 물가가 월간 변동은 계속 있지만 어쨌든 뭐 그 변동성을 발라낸 뭐 연준들에서 지역 연은에서 뽑아내는 그런 물가 지표들을 보면 여전히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라스트 마일에 그런 물가가 빨리 내려가지 않는 어려움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디스인플레 경로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시장에 좀 더 방점을 두는 미국 연준의 스탠스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9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긴 했지만 10월 고용 지표는 또 최근에 뭐 보잉 파업이라든지 9월 말부터 있었던 두 번의 허리케인 영향이라든지 일시적인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눈높이에 못 미칠 가능성, 그러니까 지난 9월의 지표보다는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점진적인 인하에 대한 신뢰는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통에서도 금리를 내려줬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마 어저께 나왔죠. 우리나라 3분기도 GDP가 그렇게 썩 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순수 수출 쪽이 워낙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연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금통에서 금리를 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한 번 더 인하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10월 인하를 하고 나서 이제 뭐 가계대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한 달 간격은 좀 좁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10월 금통위를 하면서 총재님이 매파적인 인하였다라고 평가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거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 다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 지표가 워낙 지금 기대치 대비 많이 미스를 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더 톤다운된 스탠스를 이번 11월 금통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데 이제 향후 3달 내에 인하를 보느냐 그 위원수를 계속 체크를 하는데 10월 금통위가 매파적 인하였다고 하시면서 3개월 내 인하를 보는 위원이 한 분이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 이제 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11월 금통에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 포워드 가이던스의 숫자도 3개월 내 인하를 보는 위원수가 좀 빠르게 늘어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하는 안 해도 약간 인하 같은 분위기가 네, 나올 수도 네. 있겠네요. 저희가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11월 달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대응해도 좀 늦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과들을 보고 다음 달에 또 뭐 내년도 관련해서도 뭐 좀 얘기를 해보면서 저희가 다시 만나는 것을 기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